승무패 64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나폴리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저는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은 공식 경기 12연패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5연패 수렁 속에서 5연속 무득점에 그치면서 수비는 물론 공격력까지 빈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폴리는 현재 주포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최근에 4경기에서 결장이 됐지만 그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의외로 오시멘 선수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나폴리의 백업 공격수인 라스파도리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오시멘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시즌 초반에 부진했었던 측면 공격 에이스인 흐비차 선수 역시 최근에 컨디션이 살아난 모습이 있는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당연히 홈팀 나폴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의 지난 1차전 맞대결 세부 통계를 보면 우니온 베를린도 여전히 끈적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시에 우니온 베를린 원정에서 나폴리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슈팅 숫자는 우니온 베를린이 11대 6으로 더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0.45 대 0.25로 근소하게 우니온 베를린이 더 높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굉장히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2차전 역시 경기 내용 자체는 은근히 팽팽한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지난 1차전 결과였기 때문에 우니온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지난 1차전 맞대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팽팽했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자국 세리에 A 기준으로 오히려 홈 성적이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4승 2무보다 홈에서 오히려 성적이 나오지 않는 리스크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의 향후 일정을 비교하면 나폴리는 주말에 하위권 엠폴리를 만나는 반면에 우니온 베를린은 주말에 현재 분데스리가 1등을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 원정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 면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이 다소 버거운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벤피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원정팀 벤피카에게 몇 가지 호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소시에다드와의 1차전 경기에서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던 벤피카의 주전 측면 공격수인 디마리아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디마리아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2경기 무득점으로 아직까지 경기 감각이 100%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원체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디마리아 선수가 돌아온 것은 벤피카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도 팀 내에서 5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디마리아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소시에다드와의 1차전에서 결장이 됐었던 디마리아 선수가 이번 경기에 복귀가 된다면 벤피카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벤피카의 또 다른 베테랑 측면 공격수인 주앙 마리우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을 한 것 역시 벤피카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1차전 경기 내용을 살펴드리면 소시에다드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벤피카 상대로 무려 점유율을 62%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고, 공격 지표 면에서도 기대 득점이 소시에다드가 0.94, 벤피카가 0.49, 슈팅 숫자 역시 12대 10으로 근소하게 앞섰던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강팀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향후 일정 면에서도 소시에다드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에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 알메리아 원정을 떠나는 비교적 수월한 일정인 반면에 이 벤피카는 소시에다드전 이후에 자국 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스포르팅과의 홈 경기 맞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소시에다드가 다소 유리한 면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소시에다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벤피카가 지난 소시에다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결장이 됐었던 핵심 측면 공격수인 디마리아 선수가 부상에서 최근에 돌아왔다는 점, 올 시즌 부진했었던 공격수 주앙 마리우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는 점은 소시에다드에게는 다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코펜하겐 대 맨유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코펜하겐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맨유 원정에서 코펜하겐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0대1 석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맨유 원정 1차전 경기 내용인데 이 코펜하겐이 점유율을 5대5로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역시 16대 15로 팽팽했고, 기대 득점값을 보시면 오히려 원정팀인 코펜하겐이 2.22로 맨유의 1.69 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코펜하겐이 맨유 원정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코펜하겐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펜하겐 입장으로서는 지난 맨유와의 1차전에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었던 측면 공격수 엘리오누시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맨유 역시 주포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최근에 빠져 있고 전력 누수 면에서도 코펜하겐보다 맨유가 더 심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맨유가 직전 풀럼 원정에서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풀럼 상대로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원정에서도 맨유가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면에서 풀럼의 1.01보다 낮은 0.69에 그쳤고, 슈팅 숫자 역시 풀럼이 18개, 맨유가 12개로 밀렸었던 경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맨유가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보면 맨유가 경기력이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유의 맨유의 원정 기복과 부상에 따른 전력 누수, 그리고 1차전 맞대결에서 코펜하겐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변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스날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만 2연패를 당했고,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하브리그 팀과의 구강컵 경기 승리를 제외하면은 공식 경기에서 7경기 5무 2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말 뉴캐슬전에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다소 석연치 않은 VAR 판정으로 인해서 뉴캐슬의 득점이 인정이 되면서 다소 아쉬운 0대1 패배를 당한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 원정에서 한 명이 많은 수적 우위 속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확실히 원정 기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구강컵 승리를 제외하면은 7경기 4무 3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한 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맞대결 이후에 주말 리그 일정을 살펴보면 아스날이 보다 수월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19위 강등권 번리와의 홈경기를 앞둔 반면에 세비야는 아스날전 이후에 베티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세비야 대 베티스 경기는 안달루시아 더비로 불리는 라리가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 경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리그 일정 이후에 치르는 자국 리그 일정 면에서도 아스날보다 세비야가 훨씬 더 빡센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중앙수비수 세르기오 라모스 선수가 최근에 근육 부상 여파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라모스 선수가 이번 아스날 원정에서도 빠지게 된다면 세비야가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1차전 맞대결 세비야 대 아스날의 경기 내용인데 아스날이 세비야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공격 지표면에서 아스날이 기대 득점값이 1.93 대 0.75로 세비야보다 훨씬 더 높았고 슈팅 숫자 역시 14 대 11, 유효 슈팅 역시 4 대 2로 공격 지표면에서 아스날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세비야 원정에서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홈에서는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세비야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이 올 시즌 모든 대회 기준으로 3연승이 홈에서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3연승 문턱에서 귀신같이 무승부로 2번이나 부러졌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무자비 면모와 아스날이 올 시즌 홈에서 모든 대회 기준으로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을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은 되지만 세비야 특유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아스날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스날이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PSV 대 랑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자국 리그에서의 경기력과 기세를 보면은 홈팀 PSV의 우세가 점쳐지는 매치이지만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지만 최근 모든 대회 기준 9경기에서 4승 5무 무패, 패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5경기 기준으로 1승 4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랑스이지만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기준으로는 3경기에서 1승 2무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랑스이기 때문에 이 PSV를 상대로 충분히 패배를 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지난 시즌에도 리그왕 기준으로 원정에서는 랑스가 8무를 잡으면서 리그왕에서 원정 최다 무자비 2위를 기록했던 랑스이기 때문에 최근의 무패 행진의 저력과 특유의 무자비 면모까지 나와준다면 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양팀이 랑스의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의 스코어는 1대1이었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공격 지표 면에서 랑스가 슈팅을 14개 대 10개로 4개를 더 때렸고 기대 득점 역시 랑스가 1.15로 PSV의 0.48보다 더 좋은 지표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랑스가 비록 홈에서 1대1로 비겼어도 경기 내용 자체는 PSV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던 매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랑스 특유의 무자비 면모와 무패 행진의 저력까지 나와준다면 무승부까지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브라가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가르면서 브라가 쪽의 승리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주말에 승무패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라요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통수를 제대로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 상대로 점유율을 무려 63%나 가져간 레알이고 슈팅을 무려 22개나 때렸지만 기대 득점이 2.21골이나 기록하고서 0골에 그쳤던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는 최전방에서 이 주드 벨링엄 선수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 확실한 피니셔가 부족한 약점이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브라가와의 1차전 원정 맞대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 경기 세부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브라가가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가가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슈팅은 16개 대 13개로 3개를 더 때렸고 기대 득점 면에서도 브라가가 1.54, 레알이 0.88로 오히려 기대 득점 면에서도 브라가가 더 높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은 브라가가 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가라는 팀은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10경기 기준으로 29골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이 브라가의 주요 공격수인 반자, 잘로, 호르타, 브루마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라가의 최전방 공격수 반자 선수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포르투갈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반자라는 브라가의 공격수가 기본적으로 신장이 189cm로 큰데 헤딩 뚝배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승무패 분석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상대의 측면 크로스 그리고 헤딩 패턴에 상당히 고전하는 면이 있고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을 때도 모라타 선수에게만 헤딩 뚝배기로 2골, 그리즈만 선수에게도 헤딩 뚝배기로 1골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언제든 브라가의 이 반자 선수의 뚝배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여전히 배당적으로나 체급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매치이지만 투표율이 90% 이상 몰릴 정도로 브라가가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브라가 특유의 공격력과 반자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을 고려한다면 이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브라가가 공격력은 포르투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자국 리그 기준으로 홈보다 실점이 2배가 늘어나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빠꾸 없이 경기를 하는 팀이고 특히나 브라가가 최근 챔피언스 리그 15경기에서 무승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 싶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짤츠부르크 대 인테르의 경기인데 짤츠부르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지난 1차전 맞대결을 살펴드리면 스코어는 2대1로 인테르의 한 골차 신승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인테르가 꽤 많이 우세했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슈팅 숫자가 17대 11로 인테르가 많았고 기대 득점은 2.38 대 0.47로 인테르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인테르가 우세했던 지난 1차전 맞대결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당시에 짤츠부르크가 1차전 인테르 원정에서는 주포 공격수 카림 코나테 선수가 후반 27분경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출전 시간 자체가 상당히 적었던 변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짤츠부르크의 카림 코나테 선수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선수가 올 시즌 리그 8골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리그골을 넣고 있는 선수이고 직전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 3골로 골 감각을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카림 코나테 선수가 이번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이 된다면 짤츠부르크가 골 결정력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짤츠부르크의 카림 코나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개막을 하기 이전인 지난 8월 10일에 다름 아닌 인테르와의 평가전 경기에서 짤츠부르크가 3대4로 아쉽게 한 골차로 패배를 당했을 때 이 짤츠부르크의 카림 코나테 선수가 인테르 상대로 2골을 넣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평가전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인테르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카림 코나테라는 점에서 짤츠부르크가 홈에서 주포 공격수 카림 코나테가 지난 1차전 경기와 달리 선발로 출전을 해서 골 결정력을 보여준다면 경기력이 상당히 개선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인테르가 올 시즌 세리에 A 기준으로도 원정 경기에서 5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 인테르의 주포 공격수 라우타로 선수 역시 여전히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인테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짤즈부르크의 카린 코나테 선수의 골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 그리고 인테르와의 8월달 평가전에서 이 카린 코나테 선수가 2골로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점, 양 팀의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짤츠부르크의 이 카린 코나테 선수가 후반 막판에 짧게 교체로만 경기를 소화를 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카린 코나테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짤츠부르크 쪽 무승부 이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짤츠부르크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600만원 이열된 축구토토 승무패 64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